17분 35초 543 페이스네요. 결코 빠르지도 않고 긴 거리도 아니지만 어쨌든 오늘도 뛰었다. 실내 달리기와 야외 달리기, 초보 러너들에겐 어떤 게 더 좋을까요? 물론 달리기는 나에게 맞게만 한다면 어디서 어떻게 달리든 무조건 좋습니다. 하지만 어려운 시간에 어려운 마음을 먹고 하는 만큼 더욱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다면 좋겠죠. 제가 지금부터 드릴 말씀은 어느 한쪽이 맞고 어느 한쪽은 완전히 틀렸다는 이야기가 절대 아닙니다. 초보의 마음을 가장 잘 아는 제가 직접 뛰어보면서 느낀 그 경험을 솔직하게 말씀드릴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고 이 영상으로 여러분들의 러닝 생활에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실내 달리기, 흔히 말하는 러닝머신 또는 트레드밀이라고 하죠. 날씨에 상관없이 언제든지 운동할 수 있고 옷, 샤워시설, 급수, 운동 중 볼 수 있는 TV나 스마트폰까지 다 활용이 가능하죠. 더불어 웨이트 트레이닝과 병행을 하시는 분들은 유무산소 운동을 한 공간에서 끝낼 수 있다는 장점까지 있습니다. 러닝에서의 효과만 본다고 하더라도 비교적 정확한 페이스 훈련이나 거리 측정까지도 가능하고요. 실제로 많은 운동선수들이 실내 달리기를 병행하면서 운동 능력을 향상시킵니다. 하지만 초보 러너일수록 야외 달리기가 맞습니다. 첫 번째 가장 큰 이유는 한 번 뛸 때의 거리와 그 시간을 늘리는데 훨씬 더 탁월하다는 겁니다. 제가 몇 달 전부터 10km 달리기를 주 5에서 6회 정도 하고 있는데요. 당연히 완전한 러너분들에게는 당연히 뛰는 거 아니면 아직도 그저 그런 수준이겠지만 우리 같은 초보들에게는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계속 뛸 수 있는지, 오래 뛸 수 있는지, 멀리 뛸 수 있는지 아직도 멀게만 보이는 레벨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이제 러닝을 시작한 제 친구들도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오래 계속해서 뛸 수 있는 거냐라는 질문을 참 많이 하기도 하는데요. 그 첫 번째 답이 저는 실외 달리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 우리가 언제 어디서든 반드시 10km 또는 그 이상을 채워야 할 목표라든지 압박이라든지 나 스스로의 목표 인식이 확실하다면 사실 실내든 실외든 크게 중요하지 않을 거예요. 저도 처음 10km 챌린지를 시작할 때는 러닝머신에서도 얼마든지 가능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 러닝이 특히 한 10km 정도를 계속해서 뛰는 패턴이 어느 정도 삶에 들어오고 나서는 러닝머신에서만 올곧이 1시간 남짓을 계속해서 뛰는 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쉽게 말해서 지루한 거죠. 이건 많은 분들이 이미 느껴보셨겠지만 실제로 다양한 영상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나 많으시더라고요. 아마 여기서 현재 실내 달리기를 하고 계신 분들은 꼭 굳이 그렇게 또 나가야 하나, 난 지금 잘 뛰고 있는데 왜들 그렇게 밖에서 뛰라고 하는 건가 라는 생각이 분명히 드실 겁니다. 저 또한 그랬으니까요. 저도 웨이트 트레이닝을 계속해서 병행하고 있기 때문에 운동을 다 끝난 상태에서 굳이 장비를 다시 챙기고 옷을 입고 심지어 신발까지 갈아 신으면서 밖에서 뛰는 이 귀찮은 과정이 뭔가 그 헬스장 문을 다시 나가는 유리벽 같은 게 있는 기분이었어요. 그런데 못 이기는 척 나가는 그 순간 약 한 1, 2분 정도 뒤에 찾아오는 그 상쾌함과 알 수 없는 그 해방감, 이건 정말 도파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시 채비를 갖추는 귀찮은 과정도 한 달? 아니 1, 2주 정도만 경험해 보신다면 능숙해지고 오히려 자연스러운 게 되고 이제는 실내에서 운동을 하다가 밖에 날씨 좋은 하늘을 보면 빨리 끝내고 나가고 싶다. 나가서 뛰고 싶다. 공기 받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든다니까요. 그러다 조금 뛰다 보면 어느덧 2, 3km가 되어 있어요. 그럼 우린 이미 5, 6km를 뛴 거예요. 왜냐면 집으로 돌아와야 되니까. 2km 지금 돌아가도 최소 4km, 5km는 되겠다. 그리고 반대로 생각하면 5km까지 가면 어떻게든 돌아와야 되니까 10km를 채울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약 절반 정도를 벌써 러닝한 거다. 기적의 논리죠? 그러면서 계속해서 변하는 이 주변의 경관들, 모습들 이런 것도 충분히 매력적이고 본의 아니게 서로에게 나도 모르게 주고받고 있는 다른 러너분들 아니면 산책하시는 분들, 라이딩 하시는 분들과의 그 시너지들, 와 저분은 오늘도 뛰시네, 와 저분 진짜 잘 뛰신다, 와 저분은 연세가 저렇게 많아 보이시는데도 뛰시네, 일종의 그 무료 동기부여 서비스 같은 거죠. 두 번째는 나도 몰랐던 나의 운동 능력을 알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더 빨리 뛸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빨리 뛴다는 게 절대 좋다라는 게 아닙니다. 다만 나도 몰랐던 나의 운동 능력치를 확인할 수 있다. 제가 헬스 경력이 한 4, 5년 정도 됩니다. 근데 러닝머신에서 속도를 한 8 정도 이상으로 뛰시는 분들이 물론 편차는 있겠지만 한 20-30% 정도 될까요? 그런데 러닝머신 속도 8 정도면 속도가 한 7분 30초 정도의 페이스예요.
개인차는 있겠지만 결코 빠른 속도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더 올려서 속도를 한 10 정도로 뛰었다. 그럼 헬스장에서는 이제 다들 슬쩍슬쩍 쳐다보는 정도의 레벨이란 말이에요. 나 혼자 열심히 뛰고 있으니까. 근데 밖에서 뛰었을 때는 한 600 정도의 페이스가 되겠죠. 그 정도는 사실 헬스장에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나가서 뛰어보면 내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내가 빠르게 이게 되네? 라고 느껴지실 거예요. 물론 반대로 처음에 그 속도로 뛰시면 내가 목표했던 거리를 아마 첫날은 한 번에 다 온전히 뛰긴 힘드실 거예요. 소위 말하는 중간에 퍼지는 상황이 발생을 하는 거죠. 저도 물론 그랬고. 지금 거의 6km인데요. 퍼져버렸습니다. 정말 도저히 못 뛰겠어요. 지금 저의 체력이 이 정도인가 봐요. 우리가 지금까지 페이스 조절이라는 걸 해본 적이 없으니까요. 하지만 다시 한 일주일 정도, 아니 번만 그 거리를 경험해 보시더라도 이 속도로 꾸준히 내가 완주를 할 수 있네 라는 경험을 분명히 느끼시게 될 겁니다. 그러다 보면 점차 내가 뛰는 나만의 러닝 코스가 만들어져요. 그리고 그 거리가 점차 늘어나고, 또 어느 날은 누구도 정해주지 않은 나 스스로 만든 나의 한계점이던 그 코스를 내가 완주하는 날이 분명히 옵니다. 그럼 우린 10km 513. 드디어 1시간 돌파. 또다시 더 커다란 코스를 만들 수가 있어요. 세 번째는 과학적인 근거도 있다고 해요. 달리기는 뇌 운동이다라는 말을 많이들 하시는데, 실제로 감각이 다양하게 활동을 하기 때문에 뇌가 더욱더 긍정적인 운동들을 하는 거죠. 계속해서 바뀌는 바람, 소리, 시각적인 변화까지 여러 갈래의 감각 정보들이 한 번에 들어오기 때문에 뇌도 원초적이고 본능적인 역할만 하게 되는 거죠. 자연 환경에서 노출되어 있는 시간이 많을수록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된다 라는 말이 있다고도 하거든요. 근데 이건 뭐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벽 보고 있는 거나 시간을 보내기 위해 다양한 미디어에 노출이 되는 것보다는 자연에서 원초적인 활동만 하면서 뇌가 운동을 하는 게 당연히 정신건강에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나도 모르게 계속해서 뛰면서 어디를 밟을지, 여기를 피할지, 앞사람을 어느 쪽으로 비킬지 등등의 자극이 계속해서 흘러져 나오기 때문에 달리기는 뇌운동이다 라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이런 이야기를 제 주변의 친구들과 제 지인분들과 많이 나누면 여기서 이런 질문들을 꼭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러닝머신과 야외 달리기는 향상되는 운동 능력이나 운동 부위가 다른 게 아니냐. 맞아요. 달라요. 당연히 다르겠죠. 그런데 지금 우리에겐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러닝머신은 계속해서 자리를 유지하는 거고, 야외 달리기는 앞으로 나가는 근육을 쓰고, 우린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달리기라는 긍정적인 효과를 만들어내는 행위를 지속해서 오랫동안 꾸준히 나에게 맞게 할 수 있는 방법, 그게 야외 달리기가 조금 더 효율적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또 이제 비가 오면 어떡하냐, 눈이 오면 어떡하냐, 이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럼 안에서 뛰어야지. 비가 맞을만 하고 눈이 괜찮다 싶으면 밖에서 뛸 수 있지만, 그게 안 된다면 실내에서 그날은 대체하면 되는 거예요. 실내에서 러닝머신이 너무 힘들다, 그럼 그날은 사이클을 탈 수도 있고 천국의 계단을 탈 수도 있고, 어쨌든 큰 방향을 정해두고 하루하루 나에게 맞게 적용하면 되는 겁니다. 전 그런 질문도 들었어요. 그럼 신발이 2개 필요하잖아. 당연히 2개 필요하죠. 헬스장에서는 실내화를 신어야 되니까. 지금도 우리가 엄청 막 하이레벨에 엄청난 양을 뛰는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적당한 수준의 운동화, 나에게 맞는 운동화 정도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그럼 밖에서 뛸 때 스마트폰은 어떡하냐. 제 채널 보시면 러닝벨트 아주 면밀히 디테일하게 분석해 놓은 영상이 있습니다. 고정 댓글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쭉 이야기를 나눠왔지만 결코 무조건 야외 러닝만 답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절대 아닙니다. 다만 초보인 우리에게 조금 더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내 삶에 러닝이 들어올 수 있는 문은 야외 러닝이 조금 더 넓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실내 달리기가 나랑 너무 잘 맞는다, 또는 나는 너무 바빠서 시간이 없어서 실내 달리기가 필요하다, 그럼 실내 달리기로 꾸준히 가시고, 뭐 가끔씩 외식하듯이 야외 달리기를 겸용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어쨌든 안 하는 것보단 하는 것이 100번 낫다. 하루하루 나에게 맞는 러닝 습관, 나에게 맞는 운동 습관까지 들여보시면서 저는 다음 영상에서도 더욱더 유익하고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고, 지금까지 김주승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